일동, 차렷, 영웅 앞으로 정렬.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으며 미군 장설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중심으로 대열을 형성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뽀라보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시내 중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 저녁이 다가오며 내부는 분주해졌다. 청사 안팎으로 군 장성들과 외교 관계자들이 오가고 만찬 준비를 위한 스태프들은 줄지어 무전기를 들고 움직였다. 김도환은 정문 외곽 초소에 서 있었다. 경비복은 세월의 흔적이 담겼지만 손질이 깔끔했고 그의 자세엔 한치 흐트러짐이 없었다.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시선은 정문 너머로 고정돼 있었다. 명찰에 붙은 김도환 세 글자 외에는 그의 과거를 알려주는 어떤 표식도 없었지만 그 안엔 고유한 기계가 서려 있었다. 어휴, 저 양반은 저렇게 정문에만 서 있으면 본인 임무다 했다고 생각하나 몰라. 서지훈 대령이 지나가다 무심히 뱉었다. 주변에 있던 스태프들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누구 하나 김도환에게 말을 거는 이도, 눈길을 주는 이도 없었다. 그저 노년의 경비원으로 여겼고 공적인 행사에 어울리지 않는 배경 정도로 치부되었다. 이은지, 행사 안내팀의 팀장은 트레이를 들고 오다가 김도환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총괄님, 저분 정문에 계속 서 있게 하셔야 하나요? 외부 기빈들 인상 나빠질까 걱정돼서요. 알아서 조용히 있으라 했어. 그냥 무시해. 서지우는 커피를 들이켜며 담담히 말했다. 그 말에 이은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함께 있던 실무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 사람들은 김도환을 존재감 없는 풍경처럼 취급했다. 하지만 김도환은 그 모든 시선을 모른 채 했다. 아니, 알아도 대꾸하지 않았다. 주어진 구역, 맡은 위치, 정해진 시간. 그는 그 안에서 흔들림 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단 한 번도 불필요한 눈길이나 몸짓을 보이지 않았다. 만찬은 한미안보 고위급 회담을 기념하는 자리로 여러 고위급 인사들이 초청되었다. 외부 경호부터 내부 안내, 식사 준비까지 각 부서가 긴장 속에 움직였고 총괄 책임을 맡은 서지우는 사소한 흐트러짐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조명 위치 좀 조정해. 귀빈석에 그림자지면 안 돼. 수저 정렬 다시 확인하고 사진에 삐뚤게 나오면 곤란해. 그가 날카롭게 지시할 때마다 주변 스태프들은 재빠르게 움직였지만 정문 초소 쪽으로 시선이 향할 때면 대체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저분 진짜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네. 그냥 앉아 있으면 되지. 왜 꼭 서 있으려 하시나 몰라.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고 다른 스태프도 맞장구 쳤다. 조롱까지는 아니더라도 명백한 무시는 곳곳에 퍼져 있었다. 정문이라는 위치 자체가 외면당하기 쉬운 자리였고 경비라는 직책 또한 그들의 인식 속에선 하찮게 여겨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미국 대표단이 도착했다. 공군기지를 거쳐 이동해온 검은 차량에서 정장을 입은 외교관들과 미군 장교들이 차례로 내렸다. 그중 낯빛이 단정하고 위엄 있는 중년 장교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의 명찰에는 밀러라 적혀 있었고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꽂힌 배지가 달려 있었다. 밀러는 청사 앞을 지나며 짧은 순간 정문 초소를 스쳐보았다. 김도환의 모습을 바라보다가도 이내 시선을 돌렸다. 복장이 단정하고 태도도 인상적이었지만 전반적 분위기와 분주한 행사, 준비 속에서는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모습이었다. 밀러 대령님, 이쪽입니다. 이동하셔야죠. 이유나 중령이 다가와 공손히 안내했고 밀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눈엔 아직 약간의 찜찜함이 남아 있었지만 머릿속을 스치는 감정의 정체를 잡을 틈도 없이 다음 일정을 향해 움직여야 했다. 행사장 내부는 이미 조명이 켜지고 있었고 식탁 위엔 국기 모양의 장식과 이름표가 정돈되어 있었다.
박수가 오가고 악수가 이어지는 동안 청사 외곽의 정문 초소는 변함없이 조용했다. 김도환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흔들림 없이. 그가 오늘도 지키는 것은 단지 정문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감당해온 수십 년의 책임감이라는 걸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만찬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청사 내부는 분주했고 행사장의 온도는 점점 높아졌다. 준비를 책임진 서지우는 복도를 지나며 마주치는 스태프마다 지적을 쏟아냈다. 국방부 장관님 자리 줘도 너무 어두워. 조명 다시 맞춰. 귀빈 테이블 와인 다시 정리해. 자네도 각 맞춰놓고. 그의 어조는 예민하고 단호했다. 스태프들은 숨소리조차 줄이며 지시에 따랐다. 내부 분위기는 정제돼 있었지만 긴장감이 감돌았다. 청사 정문 쪽 김도환은 변함없이 자신의 위치에 서 있었다. 약간의 그림자가 어깨 위로 드리웠지만 그는 굽히지 않고 선 자세를 유지했다. 검은 제복 위에 번들거림 하나 없이 모자, 챙 아래의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다. 서지우는 행사장 점검을 마치고 정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마침 이은지가 그와 나란히 걷고 있었다. 아직도 저기 서 있어? 예, 아까부터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뭐라 말씀도 없으시고 정말 이상한 양반이야. 저 나이에 경비라는 것도 좀 그렇고. 서지훈의 말에 이은지는 어정쩡하게 웃었다. 그 뒤로 따라오던 스태프 몇 명도 수군거렸다. 누가 들으면 국방장관인 줄 알겠어요. 저 자세, 저 눈빛 혼자 뭐 하는 건지. 노인네 체면 세워주자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고집이야. 그냥 앉아 계시라 했는데도 계속 서 있더라고요. 서지우는 얼굴을 찡그리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쓸모없는 고집이야. 저런 사람 하나 때문에 외빈 인상 나빠질 수도 있어. 만약 사진에라도 찍히면. 말씀만 하시면 인사팀 통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어요. 이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서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입술을 깨물며 정문 초소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그 시각 차량이 하나 들어오고 군복을 갖춰 입은 몇몇 한국 고위 장성들이 청사로 들어섰다. 계급장이 번쩍이는 가슴팍을 내세우며 다가온 인물 중에는 합참 부장 박용기 대장도 있었다. 서지우는 황급히 다가가 인사했다. 대장님 잘 오셨습니다. 수고 많았어, 서대령. 준비는 다 끝났나? 네, 완벽히 정리했습니다.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지훈이 안내하려는 순간 박용기 대장이 정문 쪽을 힐끔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저 사람은 뭐지? 저 복장, 저 나이 행사 전경 망치게 생겼잖아. 경비원입니다. 따로 말은 했는데 계속 저러고 있어서 안보 행사에 저런 사람 하나가 시선 흐트러뜨리는 거 아무도 생각 안 했나? 기본이 안 돼 있군. 옆에 있던 다른 장성도 한마디 거들었다. 예전에도 가끔 봤습니다. 말도 거의 안 하고 허락도 없이 행사 주변에 서 있더군요. 보안 문제 생기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들의 말은 마치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문제로 다루는 듯했다. 서지우는 괜히 어깨를 움츠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후 조치하겠습니다. 김도환은 멀리서 그들을 보고 있었다. 그 얼굴에선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들리지 않는 거리가 아니었고 알아차릴 수 없는 내용도 아니었지만 그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에만 집중했다. 잠시 후 행사장 입구로 미국 대표단이 들어섰다. 밀러 대령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줄지어 청사로 진입했고 장내는 격식을 갖춘 인사와 안내로 가득했다. 서지우는 다급히 몸을 돌려 미국 측 장교들에게 다가가며 겉으로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밀러 대령은 미소로 화답했다. 그 뒤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행사장으로 향했다. 문턱을 넘어설 때 그 눈길이 아주 잠깐 정문 쪽을 스쳤다. 아직 이름도 모르고
과거도 모른다. 그저 이상하게도 그 노인의 존재가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존재감 없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김도환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만찬이 시작되었다. 조용한 클래식 연주가 식장의 긴장을 감싸고 건배사의 여운이 천천히 흩어졌다. 의전은 흠잡을 데 없었다. 메뉴는 정갈했고 조명이 손님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기획했던 흐름 그대로였다. 서지우는 식장 가장자리에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연단 뒤까지 직접 손보았고 귀빈들 위치도 한치의 오차 없이 배치되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손끝은 끊임없이 움직였다. 그의 완벽주의는 그를 따라다니는 스태프들에게는 부담 그 자체였다. 와인 온도 괜찮죠? 너무 좋습니다. 서 대령님. 치즈 플레이트는 중앙으로 정렬하세요. 기울었어요. 작은 지적이 이어졌고 스태프들은 조심스럽게 반응했다. 아무도 서지훈 앞에서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가 권위를 내세우는 방식은 정중했지만 날이 서 있었다. 김도환은 여전히 정문 쪽에 서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스태프들이 수군거렸다. 아직도 저러고 있어? 진짜 무섭다. 괜히 말 걸기 싫어요. 지난번엔 인사했는데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더라고요. 서 대령이 따로 이야기해 보겠다던데 아마 이번 행사 끝나면 진짜 자리 옮기게 하겠지. 그 사이 청사 내 웨빈 라운지에서는 한국과 미국 대표단 간의 가벼운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한국 측 장성들은 형식적인 미소를 띤 채 자국의 방위 역량을 차분히 설명하고 있었다. 자주국방, 기술협력, 연합전력 운용 같은 말들이 반복되었다. 대령님, 불편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그 앞에는 밝게 웃으며 다가오는 서지훈이 있었다.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게 정갈하군요. 감사합니다. 실은 저희 쪽 인원이 꽤나 고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내부 보안 수준도 높아서요. 서지훈은 은근한 자부심을 드러냈고 옆에 있던 박용기 대장도 덧붙였다. 예전처럼 편하게 협의하던 시절은 지나갔죠. 우리가 중심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미국 측은 가볍게 웃었다. 외교적인 대화 딱 거기까지였다. 밀러는 정중히 웃으며 다시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앞쪽 출입구에서 경비하던 분 말입니다. 서지훈이 살짝 당황한 얼굴로 대꾸했다. 아, 예. 그분은 외부 용역인데 연세가 많으셔서 사실 저희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실은 행사 전에 자리를 좀 옮겨달라고 했는데 워낙 고집이 세셔서요. 박용기 대장도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국빈 행사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예전엔 그렇게 대충 뽑기도 했지만 요즘은 기준이 엄격해졌죠. 아직 남아있는 게 문제예요. 말을 들은 밀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미묘했다. 복도 어귀에서 잠깐 스친 그 눈빛, 정렬된 자세, 부드러운 숨결까지 분명 어딘가 익숙해 보였다. 한국은 경비원도 범상치 않. 그가 입을 열려는 순간 연단에서 진행자의 음성이 울렸다. 다음은 한미연합훈련 협력에 대한 시각 영상입니다. 조명이 어두워졌고 대형 스크린에 과거 연합작전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헬기 소리, 먼지 날리는 벌판, 긴박하게 움직이는 병력들. 영상 속엔 모자이크 처리된 인물들과 함께 익명의 영웅들에 대한 자막이 붙었다. 작전명 블랙이글, 생환율 제로에 가까운 지형에서의 기적적인 구조. 영상에는 긴박했던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리고 영웅들의 이름이 소개되었다. 저기 사진에 보이는 김도환 특전사를 잘 기억하십시오. 당시 김도환 대위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블랙이글은 실패로 끝났을 겁니다. 밀러는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함께 온 미국 대표단들에게 설명을 하였다. 당시 우리 미군은 적군에 포위되어 24시간 넘게 고군분투하고 있었을 때였죠. 모두가 절망에 빠졌을 때 김도환 대위가 이끈 정예병의 침투는 우리 미군의 표본이 되었지.
저분이 우리가 교육받았던 그 김도환 특전사입니까? 그래, 맞아. 당시 우리 아버지도 작전에 참여했었고, 김도환 특전사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지. 밀러의 설명에 미군 장성들은 책으로만 봤던 영웅을 보는 눈빛에는 경외감과 함께 존경심이 가득했다. 나는 어릴 적에 아버지와 함께 미군을 방문했다가 김도환 특전사를 본 적이 있어.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며 복 많이 받아라 하셨지. 그게 그분과의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어. 영상 속의 인물에 대해 설명을 하는 밀러는 어느새 옛 기억을 소환하며 추억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서지우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영상보다 조명 상태를 걱정하며 어깨 너머로 직원들에게 눈짓을 보내고 있었다. 만찬이 끝났다. 사람들의 박수가 잦아들고 와인잔의 진동도 멈췄다. 미국 대표단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고 한국 측 인사들도 함께 동선을 따라 천천히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서지우는 마지막까지 정리사항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러다 복도 끝 정문 앞 변함없이 서 있는 김도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채 정해진 위치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자세는 서지훈의 눈에 그저 고집으로만 보였다. 괜히 불쾌해진 그는 행사장을 빠져나오는 대표단과 장성들을 뒤로하고 김도환 쪽으로 성큼 다가갔다. 김도환 씨, 차가운 어조였다. 그때였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정문을 향해 나가던 미군 대표단의 발걸음이 멈추었다. 미국 대표단 중 한 명, 밀러 대령의 몸이 멈칫한 거이었다. 귀로 들어온 이름이 가슴 깊은 곳에 쌓인 기억을 찍고 올라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서지우는 김도환 앞에 섰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부턴 행사 시작 전까진 뒤쪽에서 대기해 주세요. 외빈 시선도 있고 어르신께서 오래 서 계시는 것도 저희가 부담입니다. 아무도 그 말을 문제 삼지 않았다. 옆에 있던 이은지, 박용기 대장, 그리고 스태프들까지 모두 당연하다는 듯 서지훈의 말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도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작게 고개를 숙이며 가만히 서 있었다. 그 순간 조용한 발소리가 서지훈 쪽으로 옮겨갔다. 밀러 대령은 출입문 앞에서 멀어져 가며 한 발짝 더 다가섰다. 행사장 내 안내인이 안내를 하려 했으나 그는 손을 가볍게 저어 멈추게 했다. 그리고 김도환에게 다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표정은 더없이 단호했고 눈빛은 떨렸다. 그는 김도환을 향해 똑바로 섰다. 작전명 블랙 타이거, 코드네임 김도환 대위님 맞으십니까? 김도환은 순간 멈칫거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평상시로 돌아왔다. 그리고 잠시 침묵을 지키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작전명 블랙 이글스, 코드네임 특전사 김도환 대위. 오랜만에 듣소. 그 순간 밀러의 눈이 커지며 주체할 수 없다는 듯이 표정을 참으며 말했다. 일동, 차렷. 미국의 영웅 김도환 대위 앞으로 정렬.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으며 미군 장성들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를 중심으로 대열을 형성했다. 지금 너희 앞에 계신 이분은 40년 전 미군이 작전 수행 중 고립되어 위기에 빠졌을 때 직접 지휘하며 적군을 물리쳤고 또한 내 아버지를 구한 영웅이시다. 지금도 우리가 군사교본으로 삼고 있는 전설적인 분이시다. 김도환 대위님을 향해 경례. 순간 미국 대표단 모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절도 있게 김도환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리고 밀러도 자신의 모자를 벗어들며 아주 천천히 경례를 붙였다. 정중하고 완벽한 경례였다. 각도 하나 흐트러짐 없이 조국을 향하듯 올려진 손끝이었다. 서지훈이 당황한 얼굴로 밀러를 바라봤다. 이은지와 박용기 대장도 말을 잇지 못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대령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서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밀러는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짧게 말했다. 김도환, 한국 특수부대 대위, 작전명 독수리 생존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 전체를 울렸다. 저희 부친 로버트 밀러, 당신과 함께했던 분입니다. 생전에 늘 당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말이 끝났지만 김도환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밀러는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저는 밀러입니다. 작전명 독수리, 미군 구조대 소속이었습니다. 김도환은 고개를 살짝 돌렸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짧게 눈으로만 그를 마주 보았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단 한 가지 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당신을 한번 뵙고 싶다고요. 그게 가능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늘 그 자리에 계신 걸 보고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눈을 감았다. 오래전 전장을 함께했던 이들의 사진이 떠올랐다. 폭발음 진흙탕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뛰던 순간들, 그리고 부친의 휠체어 옆에서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꺼내 보여주던 낡은 흑백 사진. 그 안에 분명히 있던 오늘과 똑같은 눈빛의 남자. 그분은 저희 부친의 전우였습니다. 생전에 가장 감사했던 분이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셨던 분입니다. 김도환은 한동안 정면을 바라보다 천천히 손을 들어 거수 경례로 답했다. 그 동작은 결코 느슨하지 않았고 노인의 것이 아닌 전사의 경례였다. 부친이 돌아가셨다니 유감이요. 내 전우에게 애도를 표하는 바요. 그 짧은 순간 바람이 멈춘 듯했다. 존재감 없이 지나쳤던 이름, 무시받았던 몸짓, 비웃음 섞인 수군거림들이 조용히 사라졌다. 경례가 끝났고 밀러는 모자를 다시 썼다. 김도환은 다시 정면을 바라봤다. 말은 없었다. 단 하나의 표정도 감정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다. 어떻게 영웅이 여기에 계신 겁니까? 밀러는 조용히 물었다. 모두 다 지나간 일이요. 지금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뿐이요. 김도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가 움직이지 않은 시간은 무의미하지 않았다. 그 자리는 누군가가 지켜야 할 자리였기 때문이다. 말이 끝나자 주변은 정적에 휩싸였다. 밀러는 마지막으로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제야 김도환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이 살짝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밀러는 천천히 뒤돌아섰다. 다른 미군 장교들도 그 뒤를 따랐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한 시대를 지나온 이에게 조용한 예를 갖췄을 뿐이었다. 정문의 조명이 천천히 꺼지고 있었다. 행사가 끝났다는 안내 방송이 반복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둘 복도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거나 한 발 물러서 경의를 표했다. 그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박용기 대장은 멍한 표정으로 김도환을 바라봤고 이은지는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떨궜다. 서지훈은 입술을 깨물며 뒤늦게 시선을 피했다. 경례를 올린 순간 이후 분위기는 바뀌었다. 이전까지 김도환을 무심하게 지나치던 사람들조차 무언의 눈빛을 주며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 앞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의 시선은 이제 그를 피하지 않았다. 서지훈도 아무 말 없이 뒷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한참 동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박용기 대장은 군화를 벗어들고 나가는 듯한 무거운 표정으로 걸었다. 그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혼란이 맺혀 있었다. 이은지도 조용히 수첩을 닫고 팀원들과 떨어져 홀로 복도 끝에 서 있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를 마주하고 있었는지를. 그분은 언제부터 저 자리에 계셨던 거죠? 이은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서지훈조차 입을 닫고 있었다. 김도환은 변함없이 자리에 서 있었다. 정문이 열리고
마지막 귀빈 차량이 차례로 나가는 동안에도 그는 그저 자신의 위치에서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릴 뿐이었다.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손끝,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단정한 예의였다. 이제 청사 안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스태프들도 대부분 자리를 떴고 서지우는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던 김도환을 바라봤다. 머뭇거리던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김도환 쪽으로 다가갔다. 눈을 마주치려다 결국 피했고 대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죄송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취소하겠습니다. 그간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대답은 없었다. 김도환은 그저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 책망도 미움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알고도 흘려보내는 이에 깊은 침묵이 있었다. 서지우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없다는 듯 천천히 돌아섰다.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워 보였다. 그날 밤 김도환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청사 밖으로 걸어나갔다. 어둠 속에서 외곽 경비와 교대 인사를 나누고 작은 전등 하나를 끄며 보관실 문을 닫았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똑바로 서 있었고 그의 존재는 어떤 설명보다도 깊고 단단하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조용히 품위 있게 한 시대의 전설은 또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전설은 말이 없지만 그 존재만으로 사람을 멈추게 한다. 그 침묵이야말로 진짜 경례를 받을 자격이었다.